65번. 구매 가격 결정 방법의 하나로서 업자와 전화나 구두로 협상하여 거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 포멀하고 인포멀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인포멀 바잉은 뭐냐면, 일단 포멀은 여러분들 정식 제안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꺼냈다. 좋은 물건을 꺼냈는데 이게 가치를 알 수가 없고 얼마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의 가격을 보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물건을 두고 나는 이런 물건을 있으니 당신들 돈을 얼마 낼 것이요 라고 공개 입찰이라고 해요. 공개로 이걸 내놓으면 여러 가지 업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얼마 정도 사야겠다라고 해서 입찰 경쟁을 붙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뭐 입찰을 좀 붙여서 구매 거래를 좀 협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포멀한 이제 바잉 방식인데, 여기서 업자와 전화나 구두로 협상하여 거래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하는 방법은 사실 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식재료, 기타 호텔에 필요한 공산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물류로 가져오기 위해서 전화나 구두로 협상해 거래하는 것이거든요. 비용 부분이나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informal buying method라고 합니다, 여러분. 답은 1번입니다. 그냥 informal 한 거예요, 여러분. 답은 65번의 1번. 66번. 다음 중 국제관광정책의 수립 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국제교통노선의 확보 많이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죠. 우리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있지만 24시간 공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24시간 공항이 없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11시라고 해서 밤 11시라고 해서 저 멀리 있는 나라도 11시일까요? 그게 아니죠. 분명 시차가 있을 테죠. 그죠? 그래서 어떨 때 넘어오게 되면 그 나라에서 시차 때문에 부산에 도착한 비행기를 타고 새벽 3시가 될 수도 있고 2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여러분. 뭐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공항이 필요합니다. 국제교통노선의 확보, 이것도 국제관광정책의 수립 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번 관광시장의 개최. 그쵸? 관광시장의 개최가 이루어져야지 뭐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해서 어렵게만 접근했던 것들, 그리고 평소에 사지 못했던 것들, 이런 걸 좀 통해서 여러분 어떤 업자의 권리도 지키고 또 뭐 기업도 홍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출입국 제도의 간소화. 사실 국제관광 정책 시 출입국 제도의 간소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어,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보안제도의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이 국가보안제도의 강화도 왠지 있다 보면 국제관광정책이랑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는 거는 그런 관광정책의 수립 시 연계되는 사항이 아닌 다른 걸 잘 보셔야 돼요. 국가보안제도의 강화는 우리 정부 쪽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부 쪽으로 하되 정부 쪽에서 있는 정보부서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보부서 어디죠? 국가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 국가배원제도의 강화를 맡아요. 이게 좀 요번에 얘기긴 한데, 제가 G20 정상회의랑 장관회의 개최하는 담당자였잖아요. 일단 누리마루에서 훈련했던 거를 알려줄게요. 동백섬 가면 누리마루 있죠. 거기에 통째로 빌려서 대테러 훈련을 했었거든요. 소방관, 군겸, 뭐 경찰까지 합쳐서 그렇게 대테러 운동 준비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하는 걸 지켜보고 있던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인사를 하시고 후줄근하게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고했다고 밥 먹으라고 당시에 밥값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아마 나라 시제였겠죠. 그런 걸 주고 했더니 밑에 군검 겸 모두 합친 그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하거든요. G20을 위한 정상회의를 위한 이제 어떤 태스크포스 팀인데
그분들이 모두 그냥 거수경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후줄근한 아저씨가 국가정보원의 원장이었던 거죠. 굉장히 수장이었어요. 저희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는 그냥 뭐 우리는 공사 담당자일 뿐이니까 관공사의 담당자일 뿐인데 그분이 오셔서 인사를 너무 친절하게 하시더니 원래는 출입이 안 되는 막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원래 합동 훈련들은 출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출입이 잘 안 되고 입구에서부터 다 필터링이 되는데 그분은 그냥 어디든 스루패스. 국가정보원이 사실은 대테러 방지에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후줄근하게 입든 신분을 숨기든 뭘 하든 무조건 통과. 처음에는 저는 그 아저씨 분이 난 여행사나 이런 쪽에서 누리마루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국가정보원장님이셨던 거죠.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훈련을 같이 찍었던 그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하여튼 그 원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말이 좀 돌아갔는데 어쨌든 여기 국제관광정책의 수립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국가보안제도의 강화. 얼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서 국제관광정책의 수립시 필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세 개가 세 문장이 더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죠? 여기서 원하는 답과 같아서 그거는 아니고 국가보안제도의 강화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인 걸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67번 호텔 외부에서 구매한 알코올을 반입하는 경우 콜케이지 창시 형식으로 호텔에서 적용하는 가격 정책은 일단 답은 4번입니다. 바이 더 포트. 여러분들 이 생각 해보셨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이나 음료를 못 먹는데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호텔은 와인 한 병에 예를 들어 20만 원짜리 하는 와인이 있어요. 근데 그 20만 원짜리 와인을 시키지 않고 음식만 시켰다. 술이 너무 비싸잖아, 맞죠? 와인이 20만 원짜리면 너무 비싸니까 자기가 마트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으로 그 2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구워서 자기가 이렇게 업장에 들고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입니다. 왜냐면 호텔은 그 술의 가격만으로 거기서 파는 와인의 가격을 정하진 않거든요. 먼저 호텔의 임대료도 있잖아요. 호텔을 전체 쓰기 위해서 건물주한테 주는 임대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임대비도 있고, 또 물가, 원가도 있고, 뭐, 자리값, 기타 등등 많은 부분을 이제 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자기가 팔았을 때 충분한 비용을 못 벌잖아요. 그죠? 어쨌든 F&B 업장에서는 자기는 20만 원짜리를 팔아야 되는데 마트에서 한 2, 3만 원짜리 사와서 이걸 마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 나는 구조가 만약에 와인이나 기타 버틀 관련한 거였다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끊긴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보통은 안 되지만 호텔 외부에서 구매한 알코올을 반입할 경우 콜키지 형식으로 호텔에서 가격 측정을 해줘요. 그 전에 필요한 것들은 바이더 버틀이라고 해서 호텔 외부에서 알코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호텔에 그 알코올을 자신의 가방이나 이런 곳에 반영을 하고 콜키지 형식으로 거기 있는 업장에 이렇게 서비스 차지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답은 4번입니다. 자, 68번. 다음의 서비스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게 연결된 것은 자, A부터 보겠습니다. English 서비스. 적개권은 많은 고객을 서브할 수 있으며 좋은 서비스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왜냐면 그 패밀리 스타일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음식이 플레이트나 트레이에 담겨져 가지고 테이블로 운반되면서 테이블에서 종사원이 이렇게 서브를 해서 나눠주거나 아니면 칠면조나 아니면 기타 큰 음식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잘라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국식 서비스입니다, 그게. 자, 아메리칸 서비스. 2번, 여기 B, 아메리칸 서비스. 고객의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서비스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실 고객의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서비스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인데 팔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좀 불쾌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아닙니다, 여러분. C, 프렌치 서비스. 고객이 스스로 요리를 분배하여 식사한다. 프렌치 서비스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풀 서비스죠.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혼자 먹게끔 놔두지 않고 다 뭐 좀 서버가 옆에서 붙어서 서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지 않는 말이다. 그리고 D, 러시안 서비스. 계리동 서비스에 비해서 특별한 준비 기물이 필요 없다. 네. 네, 계리동 서비스에 비해서 특별한 기물이 필요 없는 게 맞아요. 나름의 어떤 풀 서비스를 지향하지만 계리동 서비스만큼은 러시안 서비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네, 그 특별한 계리동 서비스에 비해서 특별한 기물이 필요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은 뭐죠? A랑 D랑 답입니다, 여러분. A는 잉글리시 서비스고 D는 러시안 서비스예요. 하여튼 이 점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64번. 세계 최초의 컴퓨터 예약 시스템으로, 아니, 이거는 했죠? 죄송합니다. 68번에서 69번. 다음 연행사 시 사용되는 크레센트 테이블의 용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 헤드 테이블하고 연결하거나 칵테일 리셉션에서 기둥을 돌릴 때 반월처럼 생긴 게 되게 많아요. 계리동처럼도 생겼고 이렇게 반월처럼 생긴 거를 테이블 옆에 붙이는 거거나 헤드 테이블과 연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기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테이블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크레센트 테이블을 붙여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음식을 크레센트 테이블에서 덜어와서 메인에 이렇게 접시에 좀 나눠줘도 되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답은 일단 4번입니다, 여러분. 70번 와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와인 시음은 한번 3번을 볼게요. 시음은 무조건 시각, 후각, 미각으로 해요, 와인은. 근데 여기는 거꾸로 했죠. 미각, 후각, 시간의 순으로 한다.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본 메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와인 서비스를 받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때 모르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은 3번이 틀렸어요. 네, 시음은 남성이나 호스트가 하고 시음은 보통 여성이 합니다. 여성이나 호스트하고 시음의 순서는 미각, 후각, 시각이 아니라 시각, 후각, 미각 순으로 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자, 71번. 항공권 분실 경위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로만 나열된 것은 그렇죠. 다른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정보는 들어가지만
직업, 여행 해당국의 방문 횟수, 동반 여행자 수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사실은 그렇게 개인 정보에서 크게 유출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로 좀 네,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음, 항공권 분실 경위서, 자 설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다 들어갑니다. 1번 여권번호 당연히 들어가죠. 3번 전체 여정, 분실 구간, 분실 일자, 분실 장소와 상황, 이것 또한 이제 항공권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안 적혀 있는 거는 가끔 있지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4번 직업, 여행 당국의 해당 당국의 방문 횟수, 동반자 여행자 수 이런 거 물레는 다 이제 여쭤보는 거는 다소 실례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72번 소믈리에의 주 역할은 손님 영정, 음식 서브, 현금 출납 아닙니다. 전부 이건 캐셔입니다. 그리고 뭐 홀 직원일 수도 있고 뭐 홀 직원이 음식 서비스 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소믈리에의 주 역할은 와인 추천 및 판매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73번 73번 컴플리멘탈리 온 룸에 대한 설명으로 말하는 것은, 이건 보통 기업 요금이라고 합니다. 사실 VVIP나 기업 요금, 객실 요금 무료, 식사 요금 무료. 여기서 보면 객실하고 식사 요금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상위 레벨은 뭐냐면 All Complimentary Rate라고 해서 객실 요금과 식음료는 당연히 무료고 부대 시설 전체가 그냥 무료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74번 호텔을 예약해서 오버부킹률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일단은 보장형 예약 제도입니다. 너무 보장형으로 다 해주다 보면 오버부킹률이 사실 필요 없게 되죠. 그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 신의를 안 지킬 수가 있는데, 그쵸? 일단 뭐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위에 건 다 맞는 내용이고 밑에 거는 전체 흐름에서 좀 틀린 내용입니다. 보장형 예약 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연애 행사 시 사용되는 크레센트 테이블에, 이것도 했죠. 죄송합니다. 계속 사실 지금 새벽이 넘어가서 너무 제가 사실 정신이 좀 많이 없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75번 관광사업 중 일반 여행의 영해업의 등록 규정상 자본금으로 적당한 것은, 여러분 그때 일반 여행 또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걸 했죠. 그래서 일반 여행은 국내 국외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내 국외들 다 되는 건데 그게 바로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답은 1번. 자, 76번 식사 서비스에 뼈나 껍질이 있는 요리, 과일 등을 서비스할 때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레몬 조각을 끼워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 레몬 주급을 왜 줄까요? 여러분들 손 씻기 위해서입니다. 그 핑거볼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답은 2번이고 핑거볼 볼 서비스는 진짜 뭐 여튼 손만 씻게 되는데, 영화에서 보게 되면 핑거볼을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 있거든요. 처음에 에피타이저인가 싶어서. 그런 경우는 아직도 빈번히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호텔에 많이 묵고 많이 가는 세대가 왔는데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 77번 양식당의 테이블 세팅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럼 하나하나 보면 좀 보겠습니다. 서비스 플레이트는 각 고객 가슴 앞 식탁 중앙 테이블 단도리부터 20cm 이상 떨어지도록 해놓는다. 실제로 여기 보면 서비스 플레이트
보통 1, 2인치나 아니면 15cm 이상 떨어지도록 놓으면 뭐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은 바른 말이 아니에요. 2번 디너 나이프는 칼날이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쇼플레이트의 왼쪽에 보기 좋게 놓는다. 자, 4번 디저트 스푼과 디저트 포크는 모두 서비스 플레이트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고 디저트 포크의 손잡이는 모두 왼쪽을 향하도록 놓는다. 여러분들 다소 뭔가 좀 어색하죠? 상단이 아니라 외부에 놓는 거죠. 그리고 2번 디너 나이프의 칼날이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쇼플레이스의 왼쪽에 보기 좋게 놓는다고 했지만 사실 오른쪽 가칭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인데 2번도 뭐 쇼플레이트의 왼쪽에 보기 좋게 놓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가장 안쪽으로 놓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답은 어쨌든 3번입니다. 브레드 플레이트는 테이블의 왼쪽 테두리부터 3cm 떨어진 곳에 놓고 버터 나이프는 빵 접시 위에 오른쪽 4분의 1 부분에 칼날을 왼쪽으로 향하도록 놓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7, 여러분들 71번까지 일단은 했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이 문제를 풀다 보다가 느낀 건데 좀 암기 과목이 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거고 그래서 기출문제 쪽을 보게 됐을 때 몇 가지 좀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 72번부터는 좀 나가야 되더라고요. 호텔 쪽만 많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은근 관광 쪽도 여러분들 많이 나와요. 네, 관광 쪽도 많이 나오고 이거 한번 조금만 정리하면서 한 3분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규모에 따른 호텔 여러분들 분류는 꼭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입지에 따라서 어떻게 호텔이 분류되고 이용 목적이나 시설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호텔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한다면 다른 문제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쵸? 이거는 분명 리조트인데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호텔은 뭐 다 똑같은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여러분들 편견을 좀 깨주시길 바래요. 그런 게 있고 또 호텔 시문에서 중요한 게 승수소득이 중요해요. 승수소득. 승수소득 뭐냐면 하여튼 뭐 고용 승수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막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어떤 특정한 경제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이 손이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 손이 돈을 버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손에 들어갈 반지 같은 부가가치 돈을 막 이렇게 해서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이 손에 들어갈 반지, 팔찌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경제 외적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파급 효과를 놓고 뭐 몇 배로 증가하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승수도덕이라고 그러는데 좀 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행사 종류 있죠. 베이비 뭐 그 샤워도 있고 아니면 브라이덜 샤워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국식 호텔과 유럽식 호텔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미국식 호텔과 유럽식 호텔. 그러니까 차가운 거 따뜻한 곳을 떠나서 좀 느낌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미국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미 다 그런 곳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나이가 조금 들면 어쨌든 한 2, 3년 정도는 살고 올 거예요, 다시. 네. 자, 다음은 음, 어, 관광사업의 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광산업의 특성이 뭐냐면 복합적 입지 의존성, 변동성, 공익성 서비스인데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다 필요합니다. 이게 일반 부동산 상권이랑도 굉장히 비슷한데 어쨌든 관광지라는 곳에는 사람이 흘러야지 답이 나와요. 사람이 흐르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매립을 해놓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울렛이나 큰 건물들은 다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방금 했던 호텔이나 관광의 문제들을 내주는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기 바래요. 기출 문제가 계속 중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 또 다음 시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제가 과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